견인업체들이 심각한 요금 부풀리기에다 과열 경쟁 탓에 불법 개조와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가 추진하려는 조직 개편이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기보다 개인 보좌관을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대구의 평균 직장인이 집을 사려면 7년 반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 가운데 가장 긴 것입니다.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던 낙동강 칠곡보에 올 들어 첫 조류경보 첫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수돗물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이 기획 보도하고 있는 견인차의 횡포 문제. 오늘은 견인차가 왜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지 난폭 운전의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기 위해 불법 개조도 서슴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대구 사설 견인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무선 지령이 떨어지자 무선 굉음을 내며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도로를 넘나드는 역주행에 아찔한 충돌이기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일등 더 차, 빨리 꺼봐라. 대구 중동교에서 지하철 대명역까지 20분 거리를 불과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목포에서도 경광등에 사이렌을 달고 불법 질주하는 견인차의 횡포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경산에서는 참다 못한 시민들이 블랙박스에 찍힌 견인차의 무법 질주를 잇따라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견인차는 11,600여 대, 등록되지 않은 견인차도 많아 극심한 포화 상태에서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속을 위해 출력을 높이거나 다른 차를 위협하는 불법 개조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긴급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인차, 레카차는 전부 다 사이렌을 다 달고 이제까지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견인차의 사고 건수는 8,300여 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이 900건에 이르고 사망자도 15명이나 됩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 견인차의 횡포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이렇다 할 가뭄 대책이 없어 원망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내린 비가 의성 108, 안동 122, 예천 148mm. 지난해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마른 장마도 이젠 끝나버렸습니다. 500m 길이의 호수를 해발 150m 산으로 넘겨 논밭에 물을 공급하고 있고 영험하다는 산을 찾아 하늘에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도 국민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지만 행정당국은 느긋합니다. 경상북도가 내놓은 가뭄 대책은 용수원 개발비 40억 원 지원이 유일, 도비는 단 20%, 나머지는 시군 예산입니다. 우리 도의 저수율이 50.9%입니다. 평균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시군에 8월 15일까지 어떤 무강우시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동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아예 자체 가뭄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 대책을 유관기관하고 그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뭐. 아마 관정을 개발할 계획은 있어요. 관정 개발을 한 4개 정도 특별하게 지금 가뭄 대책을 세운 거는. 가뭄 현장을 찾는 시장 군수나 국회의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은 한 주 내내 여름 휴가로, 선거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도 민생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현장으로 달려와 가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부터 파악하라고 농민들은 애타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최근 가뭄 피해가 커지자 경상북도는 여름철 농업대책 상황실을 가뭄대책 상황실로 바꾸고
각 시군의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 양수 장비를 가뭄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가뭄이 심한 영덕군 남정면의 하천 굴착 현장을 방문해 가뭄 피해 예방에 힘을 쏟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낙동강 칠곡보에 올 들어 처음으로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곳이어서 먹는 물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칠곡보 구간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조류경보 첫 단계인 출현 알림이 발령됐습니다. 클로로피레이와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이상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인데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내려진 겁니다. 달성보 역시 지난해보다 한 달 반가량 빨리 수질 예보제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고 강정 고령보에서도 녹조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칠곡보 주변에서 지난주 초부터 매일 잉어과인 강준치 수십 마리가 폐사해 지금까지 500마리 넘게 죽은 채 떠올랐습니다. 녹조로 소독이 강화되면서 염소 부산물인 발암물질 총트리알로메탄이 많이 늘어나 수돗물 안전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일부 가정집 측정치는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의 기준을 이미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유기물의 농도가 증가해서 정수장에서 소독하게 되면은 소독 부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독 부산물은 대부분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는 전 오존 처리 시설을 추가해 염소 부산물 수치를 낮추는 등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돗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부터 매곡 같은 경우는 전오존 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시작했는데요. 전오존 처리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해서 THM 생성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장마철이 끝나고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와 해명이 없을 경우 낙동강 취수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새로 출범한 제7대 대구시 의회가 사무처 안에 입법정책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의회 전문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는데 의원 개인 보좌관을 두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의회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입법정책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을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의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을 통합시켜 의원들의 보좌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에 대한 보좌 기능이 소극적인 보좌 기능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한 분의 우리 직원들이 전담해서 의원들을 가까이 보좌를 하고. 하지만 부작용과 역효과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상임위원회는 없는지 볼 가능성을 차단해버렸지. 그다음 두 번째는 한 명 대 한 명 붙인다 하니까 그 한 명이나 충성하는 한 명 외에는 다른 사람, 특히 있는 사람을 이제 못 쓰는 거지 뭐. 보좌 기능이 지나칠 경우 결국 개인 비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담이 되더라도 만약에 사적으로 내게 뭐라든가 주말을 휴일이라 이럴 때 뭐 GF 행사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이제 의정 활동이냐 공적인 의정 활동이냐 사적인 의정 활동이냐 그런 거를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잘 절제를 하시고 잘 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 찬반 논란 진통 끝에 시행이 결정된 대구시의회 조직 개편안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대구시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실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의 평균적인 직장인이 집을 사려면 7년 반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인데 그만큼 내 집 마련 기간이 길어지고 시장 변동에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연소득과 32평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대구는 7.5배로 나타났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을 때
7년 반이 걸린다는 얘긴데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였고 6대 광역시 가운데는 가장 길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지만 소비를 감안하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의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비율은 지난 2008년 5.9였지만 6년 만에 1.6 상승해 부산과 함께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이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근로소득 대비 아파트 전세 가격 비율은 대구가 5.9로 서울보다는 낮았지만 다른 광역시는 물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대구의 경우에 매매 전세 다가 사실은 서울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외부 충격이 잠깐만 와도 충분히 어떤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는 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이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권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반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차기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경북대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결국 선거를 다시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 하민석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선거 결과가 무효로 판정났다며 교무 통할권을 발동해 재선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본부는 교무 통할권 행사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있었지만 차기 총장 임용 등 대학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면 총장 이걸 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자기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재선 절차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단과대 교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교수회 평의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재선정 공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평의회 소속 교수 50여 명 가운데 20명이 선정관리위원이고 평의회가 교수의 직속 기구인 만큼 평의회 결정이 갖는 구속력은 큽니다. 재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경북대 교수회는 평의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뜻을 받드는 자리고 혹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회는 선관위와 대학본부, 총장 후보자 2명 등 3자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만간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재선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네, 어제 개막한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 검도 선수권 대회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 전국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했는데 클릭스포츠에서 이번 대회의 성과 그리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서권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고등학교 검도 대회로 자리한 대구대학교 총장기 고교 선수권 대회. 17회를 맞이하며 지역 지자체들에게도 매력적인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합니다. 이 검도와 충룡이 고장인 영천이 잘 소위 조화가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4년 연속 우리 영천에서 대구대학교 총장기 검도대회를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수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대구대도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그 효과가 큰 만큼 관심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전국의 검도, 고등학교 검도 선수들 가운데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고 발굴돼서 한국의 미래 검도를 이끌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회의 전통이 더해지며 세계대회 유치와 같은 고민도 함께합니다만 국내 대부분의 종합대회에서 오래전부터 자리한 검도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는 왜 없는지 의아함도 드는데요.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저희 검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대한검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그 한국 검도가 많은 발전 때문에 좀 일본 자체 검도연맹에서 우리 한국 검도를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원에서
현재 올림픽이나 이 아시안게임에도 검도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대회를 통해 지역과 학생들의 검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가운데 새로운 내일을 고민하는 우리 검도계.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넘어 이제 국제 무대를 향한 큰 구상이 새로운 고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한편 이번 검도 대회에서 퇴계원 고등학교의 김대회 선수가 어제 개인전에서 우승한 데 이어 오늘 단체전에서는 울산 중앙고등학교가 강호 인천의 서운고등학교를 꺾고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과 고령에서 추가 증상은 없었다고 밝히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두 지역의 가축 분뇨 운반 차량은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운행하도록 했으며 의성과 군위, 고령 등 3개 시군에 모두 6곳에 이동 통제 초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최규 경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3, 4년 전에 발생한 바이러스와 95% 정도 일치해 보통 연간 0.1% 정도 변이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몇 년 사이에 5%의 변이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해외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울릉군 의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 시군 구의회에 호소문을 전달하고 울릉도의 관광 산업과 특산품 판매가 심한 타격을 입었다며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울릉도 관광과 오징어, 산나물 등 특산품 구매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울릉 군민들은 독도 사수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울릉도 특산물이 음식점이나 급식처의 식재료로 납품되고 선물용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그리고 전교조 대구지부 등 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는 공무원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관련해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한 대구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소 독점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이 미온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축소 수사와 늑장 수사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 삼성전자는 오늘 영덕군청에서 연수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연수원 건립에 따른 행정 지원을, 삼성전자는 고용과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16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영덕군 병곡면, 칠보산 자연휴양림 인근 8만 5천여 제곱미터의 산림에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건설공사 수주액은 3,2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7.6배로 급증했습니다. 공공부문은 43% 줄었지만 민간 부문이 3,1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6배 늘었습니다. 경북은 지난달 건설 수주액이 5,00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주민 참여 온라인 설문조사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되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총 18개 항목으로 경북교육 재정 현황 인식 정도와 분야별 사업별 우선 투자 대상, 확대나 신설 또는 축소 폐지돼야 할 사업 등인데 경북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14회 포항바다 국제공연예술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영일대 해수욕장과 포항시가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예술제는 춤추는 바다, 바다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세계 9개국 23개 단체가 참여해 다채로운 예술 공연을 펼칩니다. 또 영일대 광장에 국제공연 예술제를 위한 특별 무대를 설치해 관람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09년 3월 자신의 점집에 찾아온 이모 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불려주겠다고 속여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점집 손님들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